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유아차 걷기 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효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공고한 올해 유아차 걷기 대회 보조 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걷기 대회 개최와 부대 행사를 맡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자 선정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혀 선정이 될 수 없는, 왜냐하면 법인 근무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실적도 전혀 없는 회사인데 이 제약 규격 조건, 인천시에서 말하는 이 조건에 부합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사업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월 12일 사업 공고를 냈지만 유찰돼 같은 달 27일에 또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이후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5월 시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유모차 걷기 대회 행사입니다. 사업비 규모안도 8천만 원, 참여 대상도 영유아가 있는 700가족입니다. 말 그대로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한 건 이상의 공익적인 문화 행사 및 축제 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지난해 12월 2일에 설립된 신생회사입니다. 여기에 실적으로 내놓은 행사 역시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인천시의 예산을 받는 기관에서 주관한 행사를 진행했는데 사업비나 규모 면에서 이번 사업과는 대조적이라는 것. 기관 측에서도 예산도 300만 원 남짓이며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대비 인원도 2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예산인데다 원 단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 이 업체와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문제없다는 입장. 모든 면에서 충족했고 선정 과정에서 진행한 PT에서도 차별성이 있었다는 것. 저희는 이제 저희 공고에 맞게 다 실적을 낸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현재 같은 이름으로 된 업체가 수도권에서 3곳이 보입니다. 한 곳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고 다른 한 곳은 서울에 위치한 대형 업체, 나머지 한 곳은 같은 인천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서울 업체 외에는 나머지 업체에 대한 설명조차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찾은 SNS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계양구 업체입니다. SNS를 살펴보니 모두 설립일 기준 이전에 진행한 행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고스란히 의심업체 SNS에 올려져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업체에서는 그동안 진행했다고 내놓은 사업들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수행권을 그대로 가져와 실적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업체와 개인 사업자 간 관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한 상태. 어찌 보면 정석이 아닌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인천 시민들 겪고 바라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업계 내에서도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에 인천시 의회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적에서 좀 잘못되거나 허위가 있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적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공정성에도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이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고. 인천시는 문제없다며 해당 업체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전히 의구심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난해 8월 부천 호텔에서 사상자 12명을 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과 초동대처 부실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등 4명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천 호텔 건물주 60대 A씨 등을 비롯해 관리인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 부녀와 호텔 관리자 등 4명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22일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 12명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인천에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강풍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33건입니다. 구조물 낙하와 이탈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 전도 6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모두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 조치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12일 인천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가 13일 오후 6시쯤 옹진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GM이 철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내부 직원들은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GM이 소형 SUV 생산 공장을 대체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부터 키우는 외부의 시각을 경계한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장을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니 인터뷰로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바로 그러면 차량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가격이 되면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내는 차들은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나 다른 차종보다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차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로 이 소비자 이 관세 25%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차량 가격에 반영될지 이거는 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좀 그런 반감 아닌 반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철수설, 물론 2018년에 군산공장에 애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단 한 번도 회사가 회사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취재가 좀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 GM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들이 과연 대체지가 있느냐, 이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차량들을 그러면 이 관세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지로 이동한다? 그럼 어디에서 생산할 건데? 저는 단언하는 데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한국 GM이 단시간에 뭔가 큰 변화가 있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2018년에 맺어진 산업은행과의 기본 합의, CSA라고 불리는 기본 합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황이 터지고 나서 상황에 몰려서 졸속으로 합의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후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한국 GM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저희가 8,090억이라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상의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이 8,09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될 산업은행,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 기본적인 합의 내용조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기에 지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어떻게 쓰이게 할 거냐, 그리고 한국 GM뿐만 아니라 한국 GM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묶어서 함께 공존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녹아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산불이 경북 북부를 덮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과 침체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북의 희망을 이라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 타버린 주택 3,669채를 포함한 4,200여 채의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9일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만 3,488명.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의 온정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주며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 지원이 몰리며 공식 접수처인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신청은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모집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에서는 성금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산불 피해 지역의 현황이 철거라든가 보상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임시주택이 들어선 후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생활도구들을 할 수 있는 후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북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한 시군별 지정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기관의 배분 계획에 따라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구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피해 시군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물품을 기부하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군별로 현재 필요한 물품의 항목과 수량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전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지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만휴정 등 화마에서 지켜낸 문화유산을 비롯해 깊은 역사와 맑은 자연을 품은 경북 북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침체한 분위기 극복과 상권 활성화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인천시가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이 본인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로 주택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 도시기금 대출 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 이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과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인천 청년 포털 인천 뉴스 톡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DMZ 평화누리길의 명소화를 위해 이야기길 개발 등 홍보 확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먼저 김포와 연천 등 4개 지역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역사와 민담, 유래 등을 활용한 이야기를 개발해 관광에 활용할 방침인데요. 이야기는 역사 문화와 생태자연, 관광 코스 등 3개 주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연천에는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한국전쟁길, 김포에는 덕포진을 주제로 한 조선길 등 특정한 장소에 새로운 이름과 이야기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도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이야기를 개발 중이며 올 가을부터 이야기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설사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전파할 방침입니다. 특히 팸투어 같은 국내외 홍보 정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